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74명이라는 하루 최다 확진자 수 기록을 세웠던 도내에서는 오늘도 8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9명이 나왔습니다. 강릉시에서는 농촌 근로 외국인을 중심으로 22명이 새로 확진됐고, 동해시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동거 가족인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양군에서는 확진자 관련 전수검사에서 3명, 확진자의 가족 1명 등 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도내에서는 원주 6명, 춘천과 철원, 태백, 영월에서 각각 1명 등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강원도 누적 확진자 수는 4,427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강릉에서 잇따라 두 자릿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확진자는 특정 집단 내 외국인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고, 거리 두기를 격상해 사실상의 봉쇄 조치를 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거리 두기 3단계 유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두 자릿수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난 지난 26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강릉에서는 6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원주시도 며칠간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학원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학원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이러한 행정명령이 과도한 조치라는 반발 움직임이 있어 참여율 저조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PCR 이동 검사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의 종사자 1,6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뒤 처음 이뤄지는 진단검사여서인지 검사를 받으려는 학원 종사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강도 높게 추진됩니다.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거나 명령 위반으로 감염될 경우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물게 됩니다. 학원 종사자들은 일단 한 번은 검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명령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벌금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한 번 정도는 받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행정명령까지 내려졌지만 이동검사 참여율은 아직 저조합니다. 학원 운전기사와 청소원 등이 교육청 등록 시스템에서 빠져 있긴 하지만 춘천은 10%를 겨우 넘겼고 동해는 37%, 강릉은 절반 정도가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학원연합회는 행정명령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 지나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의 진원지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PCR 검사를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방학 기간 학원 종사자 선제 검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전 태권도장 관련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고 강원도에서도 지난해 12월 춘천 지역 학원에 이어 최근 삼척에서도 개인과의 교습소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전파되는 거는 위험도라든지 이런 거는 한순간입니다. 전파가 되고 지역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방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는 8월 2일까지 진행하는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올 경우 선제 검사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한중대학교 부동산들이 헐값에 팔린 가운데 임차인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직접 건물 보수와 시설 투자를 했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월세 인상을 강요받거나 보상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곡 로터리에 있는 한중대 소유 건물에서 지난 2016년부터 음식점과 노래 주점을 운영했던 최정숙 씨. 최 씨는 화재로 피해를 본 2층의 200제곱미터 면적 상가를 2억 원을 들여 직접 수리하고 입주해 영업을 해왔습니다. 보증금과 수리비까지 들인 돈을 고려해 한중대 재단 측에 상가를 매입할 의사를 밝혔지만 배제됐습니다. 상가 소유주까지 바뀌면서 건물 수리 비용을 받을 길도 막막해졌습니다. 계약을 안 해주니까 그런 상황이죠. 일방적으로 나가라. 권리금 한 푼도 안 주고 이제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7월 13일 날 조정위원회 이제 이혼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통보가. 지난해 팔린 한중대 소유 모텔을 4년 가까이 운영해온 임차인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수의 계약 거래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새로 바뀐 주인과 시설 투자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를 못 받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천국 로터리 건물의 2층 상가를 임대해 사무실을 운영해온 임차인은 올해 초 2차례 소유주가 바뀌면서 월세가 2배 올랐습니다. 매수인은 임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재소전 화해 조서에 서명할 것까지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또 임대차 계약 작성하면서 또 월세도 상당히 또 올리게 되고 또 불리한 조건 하에서 그리고 심지어 재소전 화해 조서도 이런 이제 재건축을 위해서 이런 것도 요구당하게 되고.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에는 파산법인의 재산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건물이 헐값에 팔린 것도 모자라 건물을 수리하며 유지해온 임차인들은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신세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삼척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된 넓은 땅이 있습니다. 지주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막심한데 삼척시가 이곳을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을 완성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입니다. 7년 뒤 2019년에 어렵게 해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허허벌판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해제 이후 어떻게 개발할지 2년 동안 고심해온 삼척시가 이 지역을 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전체 사업 면적은 379만 제곱미터.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의 호텔, 리조트, 휴양형 연수원, 골프장 등을 조성할 계획인데 민간 자본의 몫입니다. 경관 농업과 자연체험공원이 중심이 되는 에코파크, 치유관광시설, 캠핑장, 트레킹 코스 등도 조성합니다. 이런 시설에 필요한 모든 전력은 단지에서 100% 자체 생산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인 수소와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할 방침인데 한국수력원자력이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고 GS그룹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녹색 뉴딜 관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상당히 아마 호응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용역도 그렇게 나오고 이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발계획 승인이 필요하고 예산을 지원받아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긴밀하게 협의했기 때문에 8월 중에 개발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마중물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장기간 규제 그리고 또 방치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또 환경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한 지역이고 이러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정부가 어쩌면은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예산은 국비 135억 원 등 모두 77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해 2026년 마무리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원도 지역상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사회경제적 기업 상생협력관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속초에 문을 열었습니다. 속초 한화리조트에 개설된 상생협력관은 속초 반야지역 자활센터와 강원광역자활센터, 한화리조트 등이 참여해 자활사업 종사자들의 소득 향상과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독립을 돕게 됩니다. 사회경제적 기업 상생협력관에서는 강원도 지역 특산물을 비롯해 젓갈과 수제 맥주 등 속초 특산물을 전시 판매합니다. 정선군이 정선읍 신월리 일대에 국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을 건립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7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1,882제곱미터 규모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노인요양원에는 치매 전담실과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이 갖춰지고 57명의 치매 고령층이 생활하게 됩니다.
또 치매 전문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 등을 현장에 배치해 다양한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해시와 삼척시가 공동 추진하는 공동 화장시설이 50%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동해시는 전국적인 건축자재 수급 불안정 상황 속에서도 철근을 제때 납품받아 공동 화장장 공사를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 준공 후 내년 3월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80억 원이 투입되는 동해 삼척 공동 화장장은 동해시 공설묘지 안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화장로 3기와 편의시설을 갖춰 건설됩니다. 최근 모터보트 운전자들이 음주운항을 하다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강릉 사천진항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모터보트를 운항한 2명을 적발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수상레저기구는 음주운항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7월까지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 1,318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 7,922억 원을 크게 넘기며 역대 최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하반기에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우량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춘천 바이오, 원주 의료기기, 강릉 신소재, 횡성 이모빌티 산업 등 강원형 뉴딜 사업 연관 기업 유치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플라이강원 대주주인 주원석 대표가 관계회사를 통해 120억 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올해 초 발표한 신규 자금 조달 계획 250억 원 가운데 주 대표가 1차로 관계회사를 통해 120억 원을 투입했고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유상증자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자금이 차질 없이 확보되면 플라이강원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고 강원도로부터 60억 원 규모의 운항 장려금을 지원받는 데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강원도는 복지와 농림,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과 출연금, 보상금 형태로 1,563개 사업 4조 896억 원의 공공재정 지급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런 공공재정 지급금을 허위나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 기간을 연중 운영합니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직접 수입의 회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신고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18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취소됐습니다. 제18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강릉 아트센터와 정선 아리랑센터, 태백 문화예술회관 등 7곳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안전한 공연과 방역 관리를 위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알펜시아 콘서트홀과 뮤직 텐트 등에서 진행되는 메인 콘서트와 스페셜 콘서트, 마스터 클래스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도내에서 낮 시간대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비율은 33%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2019년보다는 6.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술집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낮 시간대 음주운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간 음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가 고생대 자연사박물관과 석탄박물관에 실감 콘텐츠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을 활용해 현실과 유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연사박물관은 고생대 환경을 사면 몰입형으로, 석탄박물관은 광부들의 생활상을 3면 몰입형 영상체험존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5억 원이 들어갔고 관람객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는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학로의 경관 개선을 위해 간판 정비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 97개 업소의 간판을 특색 있는 모양으로 교체한 데 이어
나머지 21개 업소의 간판을 연말까지 개선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이와 함께 돌출 간판과 불법 간판 정비를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세계 합창대회와 동계 청소년올림픽 유치, ITS 세계총회 후보도시 선정,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철도 교통망 개선과 구축 계획 확정 등으로 10개를 선정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생활 인프라 확충 등 5개 분야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